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with the industrial society evolving into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 a product, a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has emerged. 이렇게 나왔죠? 해석해봅시다. 자, with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volving에다가 밑줄 딱 쳐주시고요. 이 친구 뭡니까? 그렇죠. 내신에서 많이 배웠죠. 자, with라고 하는 친구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여기 뒤에서 ing 딱 나오면요. 이 친구 뭡니까? 그렇죠. with 분사구문이죠. 자, with 분사구문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목적어가 ing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목적어가 ing 한 채로. 자, 그럼요. 산업 사회가요. 자, 뭐 하는 채로? 자, evolving into an information based society. 뭡니까? 정보. 자, 이게 대시 밑줄. 동그라미. 자, 정보를 기반하고 있는 그런 사회로 진화하면서 자, 계속 가볼게. 자, the concept of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개념이 얘가 주어져. 자, as a product에다가 딱 동그라미 밑 괄호 딱 닫아주시고요. 자, value까지 괄호 닫을게요. 문장에서 콤마 나오면은 앞에 있는 친구 설명한다고 했어요. 동격으로서 즉 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상품, 즉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자, 그것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 즉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그런 정보에 대한 개념은요, has emerged,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노란 펜 쳐볼게요. 자, as a consequence 이렇게 노란색 칠게. 자, 그 결과 이렇게 했죠. 자, 그 결과라고 하는 거는요. 자,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자, 앞문장에서 원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as a result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as a consequence라고 하는 단어는 자, 그 결과로서 자, 요 뒤에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결과라고 하는 거는 왜 쓸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인과 결과는 왜 쓰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요.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필자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야. 알겠죠? 괜히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자, so that 구문을 배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는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 그치?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인데 그러면 이 so that 구문을 왜 쓰냐면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즉 원인은 뭡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필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 즉 얘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잘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은 뭐야?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를 왜 쓴다라고 하는 거냐면요.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는 필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앞문장이 원인이네요. 자, 원인에서 일단 글의 대상 하나 잡아보면요. 여러분들 글의 대상 뭐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 보이는 말은요. 정보 기반 사회로 진화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눈에 조금 띄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독자적인 상품을 가진 정보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도 뭡니까? 정보라고 하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는 꼭 잡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 결과요. 자, those people, organizations, and countries that possess the highest quality information. 자, that부터 어디까지? information까지 괄호 닫아주고요. 자, 어떤 조직,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높은 품질의 정보를 possesses. 뭡니까?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조직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 be likely to prosper, 번창하다고요.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번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 맞아? 좋아, 그럼 잘 봐. 앞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
정보 기반 사회와 정보였지.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 맞아? 다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면 성공한다. 알겠지? 정답 한번 유추해보자. 자, 1번. 자, 정보화된 사회, 지우개가 잘 안 잡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정보를 가지면 성공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자, 이 친구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우시고요. 자, 2번.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요,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라고 했네. 정보의 효율적 교환도 안 나왔었고요. 조직의 생산성 말도 안 나왔습니다. 번창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번 지울게요. 자, 정보 처리의 단순화는요. 단순화라는 말 안 나왔습니다. 4번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요.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닌다. 정답이라고 확신할 순 없겠지만요. 세모는 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정보 기반 사회도 나왔고요.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세모네. 5번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으면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죠? 여기죠. 자, investigations into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자, 이 친구 into부터 어디까지 information까지 괄호 묶어주고 앞에를 설명해주는 친구네요. 자, 정보의 경제학으로서 들어가는 조사들은요. 오케이. 자, encompass. 자, 단어 체크할게요. 자, 이 encompass라는 단어 찾아왔을 텐데요. 아우르다라는 뜻이죠. 뜻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같이 포용시키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a variety of categories 뭡니까? 다양한. 이 친구는요, 다양한이라고 해서 앞에서 뒤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범주들을 뭐한다? 아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including 끊어줄게요. 자, 그리고 including 딱 별표 쳐주시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 그냥 수거처럼 외워주세요. including 알겠죠? including 딱 나오면요. 자, 무엇을 포함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포함해서요. 죄송합니다. 자, 정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뭘 포함해서? 자, and information services 뭡니까? 정보에 대한 서비스의 비용을 포함해서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있는 말은요, 사실 앞부분에서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야?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겠죠? 자, 여기 이 친구에다가 딱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세미콜론이 나왔는데요. 세미콜론이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 뒤에 있는 내용 있잖아. 잘 봐. 자, 어떤 필자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기 뒤에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여기 뒤에서 블라블라 설명을 했어.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이해했다라고 하면요, 얘를 사실상 읽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를 문제 풀 때 읽으시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자, 정보에 대한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죠. 즉 뭐냐면요, 자, 정보에 대한 효과죠. 자,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On decision making.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한 효과죠. 자, 두 번째는요, 자, savings, 어떤 절약인데요. 뭐에 대한 절약입니까?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acquisition이라고 하면요 습득이니까요. 자, 효과적인 정보 습득으로부터의 절약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을 하면은 거기로부터 비용이 절약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effect 자, of information on productive 뭡니까? 생산성에 대한 정보에 대한 효과죠. 자, and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and the effects of specific agencies 뭡니까? 구체적 기관들에 대한 효과죠. 자, such as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자, corporation 기업, technical 어떤 기술 또는 medical libraries 뭡니까? 의학 도서관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집단의 효과죠. 어디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자, on the productive of organizations 뭡니까? 조직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조직들에 대한 효과. 즉, 이런 정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범주를 아우른다는 거야.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obviously 명백하게도 자, many of these areas overlap 이렇게 나왔죠. 자, overlap 이 친구 겹치다라는 뜻이니까요. 명백하게도 이러한 areas 뭡니까? 이러한 범주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서로 겹치지만 알겠죠? 자, it is clear that 자, 명백합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칠게요. 노란색 형광펜 쳐주셔도 좋고요. 잘 봐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자꾸 말이 엉키네요. 죄송합니다. 자, 봐봐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조가 나왔을 때 앞부분에 우리가 주제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논증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 한다고 했냐면요. 주제를 재진술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봐봐. 대조 뒤에서 it is clear that 명확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요런 친구가 나오면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백합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요. 자, has taken on. 자, take on 수거죠. take on이라고 하면요. 어떠한 형태를 띠다라는 뜻이니까요. 어떤 삶의 형태를 띈다라는 것은요. 명백합니다. 자, of its own 한 번에 이게 괄호 쳐주시고요. 자, 해석하시면서요. 명사 딱 나오고 나서 of one's own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그 자체로 라는 해석으로 직역을 하셔도 되는데요. 자, 독자적인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독자적인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독자적인 삶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outside the medium 뭡니까? 어떤 매체들을 벗어난 독자적인 삶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야. 즉 뭡니까? 정보가 독자적인 삶의 형태를 취한다. 죄송합니다. 자, 뭡니까?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취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알겠죠? 자, in which는요, 수식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in which it is contained. 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매체 밖에서도요, 독자적인 삶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it은 뭘 가르칩니까? 그죠? 매체를 포함하겠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긴장돼가지고 자꾸 틀리네요. 자, it은요, information을 받은 겁니다. 알겠죠? 자,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매체 밖에서도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독자적인 삶의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has become a recognized entity. 뭡니까? 인지가 되어지는요, 그런 entity,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뭐 될 수 있는? 자, to be measured, evaluated, and priced. 자, 측정이 되고, 평가가 되고, 가격이 매겨지는 그러한 인지가 되는 실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보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글이었고요. 자, 주제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볼게요. 자, 23번 문제였는데요. 와, 진짜 경이로운 오답률을 기록했죠. 그죠? 정답률이 48%밖에 안 됐고요. 이 친구 지문이 3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죠. 자, 이거를 보고 느낀 거는요, 여러분들이 막연히 지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3점짜리고 딱 지문만 봐도요, 여기서 있었던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여기가 훨씬 촘촘하고 문장 길이도 길죠.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요, 절대로 쫄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단순하게 뭐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글에 대한 대상을 딱 잡아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근거 잡고 답 찍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거 완전 스킬 아니냐,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저렇게 하면은 미끄러진다 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그렇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문제라고 하는 거,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는요, 여러분을 보고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딱 그냥 풀기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정도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 가서 하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리를 해서든지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볼게요. 첫 문장 딱 봤을 때, 자, 노란 펜, 형광펜을요, argue에다가 노란 펜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provide, 이 친구에다가 노란색 형광펜을 쳐줄게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죠? 자, 첫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 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should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면요, 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should가 나오면요, 이 친구가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첫 문장과 끝 문장의 should는 중심 내용이다. 자, 왜 첫 문장과 끝 문장에 나오는 should가 중심 내용이죠? 그렇죠. 마지막과 첫 번째에서는요, 항상 주장을 언급한다라고 했는데 should라는 친구가 쓰였으니까 거의 그 친구가 주장이 될 확률은요 100%죠.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는 should가 나와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 눈엔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이거죠. 자, 우리 학교에서 내신할 때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을 겁니다. 자, 뭐냐면요, 자, 주장 혹은 제안 혹은 자, 명령, 자, 혹은 요구. 자,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대절 안에서 should를 생략한다라는 어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장하다라는 뜻이 여기서 argue라는 뜻이죠. 알겠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목적으로서 that을 썼을 때요, 이 친구 동사가 만약에 동사 원형으로 나오면은 이 친구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요,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해석해 볼게요. 자, we argue,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자, 뭘 주장했냐? 자,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뭡니까? 정의에 대한 자꾸 떨어지네. 아, 죄송합니다. 자, 정의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이 공급한다고 주장한 거야? 아니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주장, 제한, 명령, 요구가 동사가 나오고요, 이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이 당위성이 있는 내용일 때는요, should를 생략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어법에 대한 내용은요, 이 강의에서 정확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어찌됐건 독해 강의니까 독해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봐봐요. 정의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이 공급해야 한다는 거야. 뭐를?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tics. 뭡니까? policies. 어떤 정책에 대한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네. 알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the poorest countries, 뭡니까?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뭐로부터? From climate change,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가난한 국가들과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그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글 전체에 대한 중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잡으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 정의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이 글의 대상이구나.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근데요. 여기서 이 주장문에서 굉장히 범위를 제한시킨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climate change라는 단어예요. 알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주장문을 펼칠 때 여러분들 저희가 가난한 국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가난한 국가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요 기후변화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혹은 자,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요 핵 폐기물을 위해서 핵 폐기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글의 주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핵 폐기물에 대한 보호라는 주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기후변화라고 이렇게 범위를 좁혀놨으니까 글의 주제는요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손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reforming. 뭡니까? 개혁하는 거죠. 자, diplomatic policies in poor countries. 뭡니까? 가난한 국가들에서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개혁하는 것. 아니죠. 자, 2번. 자, coping with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다루는 거네요. 자, 뭐 함으로써? by reforming aid and policies. 자, 도움과요. 도움 또는 원조 이런 뜻이죠. 자, 원조라든지 정책들을 개혁함으로써요. 기후변화를 다루는 겁니다. 얘 세모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모죠. 자, 왜 그럽니까? 기후변화도 들어갔고요. 도와줘야 된다. 즉, aid라는 단어도 들어갔네요. 세모죠. 3번. The regions for restoring 자, economic equality in poor countries. 가난한 국가들에서요. 자, 경제적인 평등성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이유래요. 말도 안 되죠. 그죠? 4번.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environmental crisis. 뭡니까? 환경위기에 대한 세계적 증가하고 있는 인식이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5번. OECD의 역할입니다. 국제 갈등의 경우 좀 말이 안 되죠. 잘 봐. 여러분들. 자, 3점짜리고요. 이 친구 오답률이요. 무려 52%였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첫 문장만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 어법을 내가 배워놔서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동사라는 친구 사이에 쉴드가 생겼다라는 친구만 알고 있었어도요. 문제 뭐 한 15초 만에 나왔죠. 맞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막 긴장이 되는 거야. 몰랐다고 치십시다. 알겠죠? 몰랐다고 쳤어요. 자, 그러면요. 한번 해석을 두 번째 문장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related issue arise in connection with current and persistently inadequate aid for these nations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at mainly benefits rich countries. 문장이 압박되죠.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요. arise 하면은 등장하다죠. 나타났다. 그죠? 자, 연관 있는 문제들이 대두됐습니다. 자, in connection with라고 하면요. 자, 뭡니까? 무엇을 연관지어서 라는 뜻입니다. 단어 뜻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자, in connection with 무엇과 연관지어서 뭐? 현재의 그리고 끊임없이 자, inadequate 뭡니까? 부적절한 도움과 연관지어서 문제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라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한? 이러한 국가들을 위한 부적절한 도움이라는 거죠. 자, in the face with 자, 무엇에 직면했을 때죠. 자,
여기에다가 ing에다가 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무엇과 직면했을 때? 성장하고 있는 위협들과 직면했을 때죠. 뭐에 대한? 자,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뭡니까? 농경과 물의 공급에 대한 그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위협에 직면해서 이러한 부적절한 도움 같은 것들이 문제로 떠올랐고, 그리고 자,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뭡니까? 국제 간의 무역에 대한 어떤 규칙들의 직면에서 알겠죠? 자, 여기 있는 rules는요, and를 평행 구조로 in the face of에 같이 걸린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국제 무역의 규칙과 직면했을 때. 자, that은요, 또 앞에 있는 친구를 꾸며주는 거겠죠? 자, 뭐냐면요, 주로 benefits rich countries. 뭡니까? 주로 부유한 국가들에게 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국제 무역의 규칙들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현재 끊임없이 부적절한 도움과 연관지어서 연관된 문제들이 떠올랐다는 거죠. 해석 장난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요, 이거 읽고 나서요,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요,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거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죠. 이거 굉장히 나쁜 내용입니다. 뭡니까? 부적절한 도움 때문에요, 연관된 문제들이 떠올랐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요, 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도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수능에서 나왔었던 지문들 중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점이 나오면 예전에는 무슨 구조만 나왔었냐면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한다. 알겠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요, 옛날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요, 현재는 어떤 문제도 출제가 되냐면요, 사실상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왔을 때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뭐냐면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글이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대조 이후에도 문제점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글의 주제는 뭘까요? 그렇죠. 이 문제점 자체에 대한 글이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가 문제점이었으니까요, 뭐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논리적인 근거에 조금 더 부합한다라는 거죠. 일단 뭐 정답은 나왔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증가하고 있는 도움은요, 뭐에 대한?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s. 뭡니까?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민들, 그죠?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도움은요, 자,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뭡니까? 효과적인 완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했네.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대로 문제점이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어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요, 도움이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필자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도움이 효과적인 완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도움을 달라는 거네요. 그죠?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도움을 개혁함으로써 도움을 준다니까요, 정답을 2번이라고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게요, 자, with 20% of carbon emissions. 여기다가 노란색 종합펜 칠게요. 잘 봐, 얘들아.
자, 문장 가장 앞에서 필자가 이미 주장을 언급을 했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요, 요 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사실 그러면 앞에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뭐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냐면요, 논증을 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논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논증을 거쳐야 되면은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요, 필자가 예시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글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 for example 안 쓰였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죠. 맞습니까? 자,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아까 20번처럼 구체적인 인물 이름이 나온다라든지 또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나오면요, 우리는 예를 들면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없어도요, 예시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읽으셨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한번 그래도 해석을 해봅시다. 자, with 20% of carbon emissions 뭡니까? 탄소 배출량의 20%와 함께, 자, 뭐로부터의 탄소 배출량이죠? 자,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자, 대부분 열대우림의, 자, deforestation은요, forest라고 하는 건 산림이죠, 산림. 근데 D라고 하는 건 제거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뭡니까? 산을 베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을 제거하는 것, 즉 열대우림으로부터 산을 제거하는 것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의 이제 탄소 배출량의 20%는요, 20%와 더불어서요, 자, carbon credit, 이거는요, 그 탄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탄소 배출권이죠, 그죠? 죄송해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알겠죠?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자, 탄소 배출권은요, 뭐에 대한, 그 산림의 보호에 대한 탄소 배출권은요, combine, 결합해야만 할 것입니다. 알겠죠? 자, combi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요, with라는 전치사를 예측을 합니다. 이제부터. 알겠죠? 자, combine. 자, combine이라는 동사는요, A라고 하는 거랑 with B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결합되어서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알겠죠? A와 B를 결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뭡니까? 결합시킬 거예요. 자, aid to poorer countries 뭡니까? 이 아래부터 쓰니까 더네요. 더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도움과 뭐를 결합합니까?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뭡니까? abatement라고 하면요, 감소라는 뜻이에요. 자, decrease와 동의어입니다. decrease, 알겠죠? 자, 감소에 대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형태들 중 하나와 결합시킬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말은 뭐에 대한 예시 방향입니까? 요 앞에 나온 해결 방안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perhaps 아마도 the most cost effective but politically complicated policy reform would be the removal of several hundreds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fossil fuels. 와, 문장 장난 아니게 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밑에 쪽으로 읽으면 읽을수록요, 정답률이요 잘 안 나와요.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있잖아, 여러분들이요, 자꾸 반말나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요, 당연히 이 문제의 정답률은요 많이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단어 외우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구문학습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은요, 많아봤자 두세 문장인데 그 두세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요,
당연히 정답을 찍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아마도 the most cost effective but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만 정치적으로 complicated 복잡한 정책 개혁은요. 얘가 주어져. 자, would be the removal of several hundred billions. 뭡니까? 그냥 수만 달러 하십시오. 수백억 달러 하십시오. 알겠죠? 자, 수백억 달러의 제거라는 거죠. 수백억 달러의 제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한 of direct annual subsidies. 뭡니까?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이죠. 자, subsidies라고 하면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을 없애는 거라고 하는 거죠. 뭐로부터?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뭡니까? 자, 두 개의 가장 큰 수혜, 혜택으로부터의 보조금을 없앤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OECD의 파괴적인 산업 농경과 그리고 화석 연료 같은 것들에 있어서의 가장 가장 커다란 두 가지의 혜택으로부터의 보조금을 없앤다라는 거죠. 와, 너무 해석이 어렵죠. 자,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뭐였냐면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해결 방안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뭘 언급한 거냐면요. 자, 두 번째 해결 방안을 언급을 한 거예요. 알겠죠? 해결 방안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해결 방안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비용 대비 효과적인 그럼 죄송합니다. 자, 뭡니까? 효과적인 완화를 위해서 점점 더 도움을 증가시키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었고요. 그냥 도움을 증가시켜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뭐였냐면요. 보조금을 없애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even 자,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자, 이러한 아주 작은 돈의 양도요. 자, would accelerate 뭡니까?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The already rapid rate of technical progress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in many areas. 뭡니까? 자,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미 빠른 속도를 가속화시킨다라는 거. 뭐에 대한 of technical progress and investment 뭡니까? 투자와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진보, 그죠? 진보에 대한 이미 빠른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in renewable energy 뭡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있어서요. 그런 투자와 정치적인 진보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해라? 돈의 보조금을 조금 줄여달라고 하는 거겠죠. 자, as well as는요, 뿐만 아니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 encourage 뭐 할 뿐만 아니라,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변화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뭐로 해? conservation agriculture. 뭡니까? 농경 보호로부터의 필수적인 변화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거 해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내용도 복잡하고요. 문장도 길고요. 단어도 어렵고요.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장 가서는요. 반드시 정답을 잘 찍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지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잘 익혀놨으면요. 절대 한 번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하루에 많게는 오늘 만약에 선생님이랑 네 문제를 딱 했으면요. 그 날에는요. 그 네 지문만 계속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10번이고 뭐 20번이고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보시는 겁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복습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죠. 자, 24번이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s. 자, 뭡니까? 자, 어떤 대재앙이죠. 그죠? 자, 대재앙 혹은 큰 재해에 대한 자, defining element 뭡니까? 무언가를 정의해주는 요소가요. 자, is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 뭡니까?
그들의 해로운 결과들에 대한 magnitude, 정도이다라고 했죠. 좋아요.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그레이드에서 잡아야 되니까. 자, to help 밑줄 한번 딱 칠게요. 자, help라는 친구 딱 보면요. 만약에 help 다음에 목적어만 이렇게 딱 나오면요. 그냥 목적어를 도와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뒤에 to 부정사가 따라 나오거나 이 친구는 to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안 나왔을 때는 목적어를 돕다지만 이 친구가 뒤에 딱 나오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목적어가 이 to 부정사 하는 것을 돕답니다. 알겠죠? 하는 것을 돕다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회들이요. 뭐 하기 위해서? 사회들이 to prevent or reduce 예방하고 줄여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를? 손해를 뭐로부터? 대재난으로부터 줄여주기 위해서 a huge amount of effort 뭡니까? 엄청난 양의 노력과 그리고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자 기술적인 정교함이 자 are often employed 자 종종 고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employ라는 단어요 조금만 볼게요. 자, employ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뜻이 고용하다라는 뜻인데, 이 친구는 고용하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쓰인 거는요,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고용해서 사용한다, 직원을 고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종종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노력과 정교함이 종종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assess and communicate. 자, assess하면 평가하다니까 평가하고 communicate 여기서 의사소통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전달하답니다. 알겠죠? 자, 평가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규모와 어떤 scope, 범위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뭐에 대한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뭡니까? 가능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losses 손해에 대한 규모와 범위를 전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잘 봐. 이 글에 대한 글의 대상, 필자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글의 화제는 뭡니까? 그렇죠. 대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대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be careful. Numbers magnify feelings. 뭡니까? 조심하세요. 뭐 숫자는 감정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대재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자, 2번. Preventing potential losses through technology. 글의 대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습니다.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how to reach out a hand people in desperate need. 절망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방법. 글의 대상인 대재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워주시는 겁니다. 자, power of numbers. 숫자의 힘. A way of classify the natural disasters. 뭡니까? 자연재난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방법. 숫자의 힘. 자, 글의 대상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Natural disaster 들어갔는데요? 자, 얘는 자연재해고요. 큰 재해는 다른 건데요. 자, 얘 헷갈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세모 칠게요. 알겠죠? 세모 쳐볼게요. 자, 5번. insensitivity 뭡니까? 무분별한 감각이죠. 느끼지 못하는 거. 그죠? 뭐에 대해서? to mass tragedy. 큰 비극, 즉 큰 재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느끼는 겁니다. 자,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뭡니까? 우리는 큰 숫자 속에서 길을 잃었다. 자, 여기도요. mass tragedy, 큰 재난인데요. 동의어로 바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친구도 글의 대상 들어간 거죠. 자, 이 친구도 세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서 했었던 얘기인데요. 자, 뭐냐면요. 선지를 3개 지우고 나면은 4번과 5번이 남잖아요. 그죠? 4번과 5번이 남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개의 지문은요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4번 지문은 자연재난을 분류하는 방법에서요 숫자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숫자가 긍정적인 의미를 함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문, 이거 5번 지문은요. 자, 재난에 대한 그런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큰 숫자에서 길을 잃었다니까요. 큰 숫자에 대한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과 5번 큰 숫자에 대해서 나쁜 내용이 나왔는지 큰 숫자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나왔는지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아시겠죠? 자, 한번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됩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 부분만 체크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아직 필자가 주장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 나갈게요. 자, 이러한 노력은요. 자, assumes 가정합니다. that 자, people can understand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The resulting numbers. 자, resulting 단어 조금만 체크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resulting이라는 단어를 외우실 때는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결과로서 나오는 이라고 외워주세요. 빨리 필기하세요. 결과로서 나오는. 알겠죠? 자, 사람들은요. 결과로서 나오는 숫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자, 행동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알겠죠? 정답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자, 노란 펜 칠게요. however라고 하는 정답에 대한 근거가 하나 나왔네. 대조가 나왔을 때는 필자가 어디 부분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렇죠. 앞으로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근거 딱 잡고 한번 봅시다. Recent behavior research, 최근의 행동 연구는요, cast doubt, 던지다고요. 자, doubt은 의심이니까요. 의심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 또는 근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의심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뭐 밝혀진 게 없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do 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를? Large numbers, 큰 숫자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네. 그죠? 그러면 큰 숫자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볼게요. 큰 숫자에 대해서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나쁜 내용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니까 나쁜 내용이에요. 정답 뭡니까? 정답은 5번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됐어요. 정답은 찍었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다시 설명하지만 이 친구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배경 지식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진이 만약에 났어, 그죠? 자,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에 대한 규모를 어떻게 표현하죠? 진도 7, 진도 8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뉴스에서. 자, 근데 여러분들 진도 7, 진도 8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죠? 이해 못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지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걸 꼭 이해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가 내가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해석은 끝까지 해드릴게요. 자, indeed. 자, 사실. 자, large numbers 뭡니까? 큰 숫자들은요, have been found. 자, 발견했습니까?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었죠. 자, 뭐 하도록? 자, 여기서 to leg에다가 잠깐만 별표 쳐주시고요. 구문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해석하시다가요, 요런 구조 볼 거예요. 자, 주어 나오고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따라 나오고요. 자, to 부정사가 나올 때요. 자, 문법적인 설명은 조금만 뺄게요. 자, 주어가 동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동작은요, 요 앞에 있는 주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큰 숫자들은요,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도록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아, 의미가 부족하도록 발견되었다라는 거야. 알겠죠? 또는 자, to be underestimated 뭡니까? 과소평가가 되었다라고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요? and decisions 어떤 결정에 있어서. 알겠죠? 자, unless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unless 밑줄 칩니다. 자, unless 나오면요. 자, 뒤에 주어 동사 따라 나올 거고요. 자, if not 이러지 마시고요. 비록 만약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만약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자, 만약에 그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convey affective feelings 뭡니까? 어떤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떤 그렇게 과소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틀 때 무슨 내용이 나온 겁니까? 뭐 책상이 흔들릴 정도에 뭐 거물벽이 뭐 금갈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this 이것은요 create 뭡니까? 만들어냈죠. 뭘? A paradox 역설을 만들어냈죠. 자, that national model of decision making 그죠? 의사결정의 그런 모델, 합리적인 모델이 fail to represent 제시되지 못하는 역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on the other hand, on the one hand, 한쪽 측면에서는요. 자, we respond strongly to aid a single individual in need. 그죠? 우리는 강력하게 반응하죠. 뭐에 대해서? 한 사람의 개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들의 개인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을 해요. 자,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we often fail to prevent. 뭡니까? 예방하는 것을 실패한다라는 거죠. 뭐를? 재난의 대를 예방하는 것을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or take appropriate measures. 그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패한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자, potential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뭡니까? 자연재난으로부터요 가능한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네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었는데요. 자, 전체적인 특징은요 보시게 되면은요 다시 한 번만 복습할게요. 자, 요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글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요. 알겠죠?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뭘 잡아라? 글의 대상을 잡아주시고요. 글의 대상을 잡은 상태에서 뭘 한다? 선지를 어느 정도 제한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답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글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세 번째, 글의 모양을 이용한다라는 거는요. 오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친구를 조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능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의는 2019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던 9월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